우리 수업 영상? 네, 제가 한 번 더 봤어요. 숙제 푸느라고. 했어. 제가 좋아요는 깜빡하고 안 눌러. 나중에 누르겠습니다. 자, 38번.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네 꼭정 좌표에 대해서 배웠어. 이제 평행사변형의 그 대각선의 성질 뭐였지? 서로를 이등분한다 했지? 근데 마름모의 대각선의 성질은 서로를 수직 이등분하죠. 네. 수직 이등분. 이거 못생겼다, 그 형이. 수직이고 두 개 똑같고 그래서 이 교점을 A 할게. 어쨌든 마름모도 평사의 일종이지. 평사의 일종. 하나의 종류니까 마름모의 대각선은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의 성질을 갖춰야 돼. 즉 서로 이등분할 것이고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할 거는 대각선의 성질에 의해서 대각선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같아야 돼. 맞죠? 평사기 때문에. 그럼 AC의 중점은 X좌표가 2랑 A. 그래서 2 더하기 A 나누기 2죠? 그것이 BD의 중점의 X좌표인 B 더하기 마이너스 2. 즉 B 마이너스 2의 절반과 같아야 될 것이고. 카드 가져온 사람 있으면 주세요. 별이랑 어디 갔어요? 학교 뭐 일정 때문에 별이 못 온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AC의 중점이 Y좌표. 이렇게 하면 더 복잡하려나? 중점 좀 쓸게. 2랑 A의 평균 2 더하기 A 나누기 2, 1과 7의 평균 1 더하기 7 나누기 2. 그죠? 동시에 BD의 중점은 B랑 마이너스 2의 평균 B 더하기 마이너스 2를 2로 나눈 값, 5, 3의 평균을 쓰겠죠? 같아야 돼. 다 2분의가 다 똑같다 보니까 분자끼리 같아야 돼. 얘랑 얘랑 같아야 돼. 그래서 A 더하기 2가 B 마이너스 2다 하나. 여기는 8하고 8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 A와 B에 관한 1차식 하나가 나왔어.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A와 B가 안 구해집니다. 이 수직 조건 써야 되거든. 이게 수직이라는 조건은 나중에 기울기의 관계에서 이거 써먹을 수 있어. 다만 아직은 이 직선끼리 수직이다라는 그 사실을 식으로 풀어낼 수가 없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까지 가야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마름모의 성질 중에서 다른 거 하나 써야 돼. 뭐냐면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 생각해봐. 평사가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변의 길이 입장에서 설명해봐. 변의 길이. 평사는 원래 대충 이런 느낌이잖아. 평사. 같고 그치? 평사. 근데 마름모는 네 변 다 같잖아. 그걸 설명할 때 네 변이 모두 같다는 결국 평행사변형에서는 이웃하는 두 변 길이가 똑같으면 얘랑 얘랑 똑같으면 넷 다 같은 거잖아. 이 둘과 둘은 원래 같은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같다. 알겠죠? 다 같다를 네 변 다 같다 쓰는 게 아니고 이웃하는 두 변 길이 같다고 쓰면 돼. 그러면 변이 네 개니까 어떤 변끼리 같을 것인가를 선택을 하겠죠. 아무거나 해도 되긴 하는데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좀 쉽게 가는 사람과 좀 불편하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좌표를 잘 봐. 자, 이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선분 뭐야? 계산되는 게 선분 뭐야? 길이가 계산되는 게 어떤 선분이야? 좌표가 A랑 B가 들어 이쪽 말고 요 선분의 길이를 계산하면 되잖아. 맞지? 이건 좌표 나왔잖아. 그치? 그러고 나서 이 변하고 얘랑 같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랑 같다 할 수 있죠. 이웃하는 두 변이 같다 할 거니까. 이제 여기로 가게 되면은 이제 B에 관한 식으로 쓸 것이고 이쪽이랑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A에 관한 식으로 쓸 거 아니야. 난 이쪽 갈게. 같은 값이면 A로 가는 게 조금은 편할 것 같잖아. 그래서 CD랑 AD가 똑같다는 작전을 쓸 겁니다. CD랑 AD 똑같다. 이해했지? 근데 선분의 길이는 제곱 붙을 거니까 미리 제곱하겠다고 나는. 그래서 CD 제곱은 선분의 길이니까
a 마이너스 2 제곱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7과 3이니까 그냥 바로 4의 제곱이지? 같다. 그 다음에 cd 제곱 잠깐만 AD 제곱 AD제곱은 여기가 2랑 마이너스 2가 차가 4잖아 4랑 1, 3이니까 차가 2잖아 x좌표 차는 4 y좌표 차는 2니까 4의 제곱 더하기 2제곱이야 맞죠? 이거 바로 날려버려 그냥 날리고 a 플러스 2 제곱과 2 제곱 똑같다는 얘기는 이 알맹이끼리 관계가 그냥 같거나 부호가 반대인 관계야 자주 쓰는 a 제곱과 b 제곱 똑같다 이거는 a가 b이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b인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이 a 플러스 2라는 놈이 요 2거나 아니면은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다가 되는 겁니다. 이거 풀면 a가 0이고 이쪽 풀면 a가 마이너스 4겠죠. 근데 문제에서 a 값이 음수라는 단서를 달았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4 이게 맞을 거야. 이게 아니고 a가 마사 나오면 여기로 갑시다. 이거를 b는 정리해볼까? b가 a 플러스 4거든 a가 마사가 되면 b가 0이네. 그죠?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래서 하나 알아둘 거는 평행사변형의 꼭지점 문제는 보통 한 쌍 나와. 한 쌍. 근데 마름모 꼭지점 문제에서 뭐 a나 b 구하라면 보통 두 쌍 나와. 두 쌍. 두 쌍이 다 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처럼 이런 단서를 달면 하나만 되는 거지. 이게 안 달려도 가끔은 말이 안 되는 답이 하나 있어서 그걸 걸러내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답은 언제 주로 그러냐면 이렇게 이런 세 점, 이 네 점이 네 점 중에서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는 상황이 가끔 일어나. 그거는 너네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걸러내야 돼. 알겠죠? 여기는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고민 없이 그냥 얘를 가지고 답을 갔던 것이고. 35번. 38번에서 마름모 문제는 뭐라? 평행사변형의 성질 하나 쓰라고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 그리고 마름모만의 고유한 성질 이웃하는 두 변기를 똑같다. 왜? 근데 AC 중점이랑 BD 중점이 왜 같아요? 저번 시간에 했는데 평행사변형 좋은 질문이야.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은 무슨 관계야 서로? 이등. 서로를 이등분하죠.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이거를 긋기 전에 요 A, C의 중점을 체크했어 내가. 그치? 그걸 내가 M이라 할게. 알았어? 이 중점 찾아가지고 M을 찍었어. 그 다음에 BD의 중점을 내가 찾아봤어. 그 두 점이 일치할까 아니면 다른 점일까? 그거야.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그 성질을 여기서는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는 말로 풀어낸 겁니다. 알았지? 네. 좀 이해 안 되는 거 물어봐라. 그 다음에 35번은 A와 B라는 점이 평면 위에 찍혀 있고 A, B의 연장선 위에 C가 있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C좌표를 찾아라. A, B의 어디 위에 있다고? 연장선 위. 자, 항상 이 A와 B를 이은 여기가 성분이고 연장선위는 바깥쪽 부분이야. 바깥쪽 부분 여기. 알겠죠? AB 연장선이 그 다음에 성분 AB 위의 점 이런 말을 조심하라고 구분하라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아서 직선 AB의 점이라고. 직선 AB의 점. 직선은 A와 B를 이은 모든 점이잖아. 직선 AB 그러면 성분위와 연장선위를 동시에 말하는 거야. 알았죠? 문제를 때 그런 거를 정밀하게 읽어야 돼. 따라서 여기서는 연장선위니까 여기 바깥쪽이다. 그 다음에 AC의 2배랑 3BC가 똑같다. 저번 수업을 잘 들었다면 이런 표현은 이해하기 좋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성분의 길이에 관한 등식 관계는 비례식으로 바꾸라고 그랬지? 그래야 이해가 쉽다고. 그래서 AC래 BC의 B가 몇 대 몇이다? 3대2. 3대 2다. 이게 3BC가 나오려면 이쪽이 3이어야 돼. 그럼 AC와 BC. 자, AC와 BC.
아 지금 AB가 나오잖아. 야 AB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 C가 다 들어가. 근데 C는 어딘지를 몰라. 근데 C는 A의 왼쪽에 있거나 여기 이쯤에 C가 있을 수도 있겠고 요쯤 어딘가에 C가 있을 수도 있지. 그치? 그러면 이쪽에 있나 이쪽에 있나부터 확인해 보자고. 아니면 둘 다 되는지 모르겠고. 그게 어디 있냐면 AC 대 BCB가 3대이면 3이 크잖아. AC가 더 길다는 소리야. 그럼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잘 생각해봐. AC가 BC보다 크다는 말은 이 C라는 점은 A로부터 멀고 B로부터 가까운 거야. BC가 작잖아. 이해돼? C는 A에 가까워 B에 가까워? 동호야 B. B랑 가깝다는 소리야. BC가 짧으니까. 그럼 B랑 가까운 점이 어디야? B랑 가까운 점이 여기잖아. 여기. 네. 일단 얘가 아니고 B 오른쪽에 C가 있다를 깨우쳐라는 소리야. 그것을 이 크기 관계에서 보라고. 길이한 게. 짧은 쪽을 보면 쉬워. 이게 좀 짧은 쪽이 가까운 쪽이니까. 자, 그 다음에는 자 다시 보자. BC가 3으로 BC를 2로 봐야 돼. 요 BC가 2로 봐야 돼. 일단 두 칸 나눠 줄게. 두 칸. 이해돼? BC가 2이고 그런데 AC가 3이어야 돼. AC는 요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여기를 2로 갖고 여기를 3으로 봤다는 얘기잖아. 맞지?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찍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그리면 좀 말이 안 맞잖아. 상황과. 자, 그러면 여기가 3이고 얘가 2이면 이 선분 BC 이 부분을 몇으로 읽어야 돼? 비례값? 얘가 3, 얘가 2니까 이쪽이 1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1이면 2만큼 가려면 여기다 찍으면 안 되잖아. 실제로는 좀 비례에 맞게 찍었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두 번 간 거니까 한 번, 두 번 가서 이쯤에 가신 거지. 그래야 여기가 2가 되고 이게 3이 되는 거죠. 이해돼? 처음부터 알 수 없고 찍고 나서 알 수 있는 거죠. 따져보고 나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C 좌표를 물었어. C 좌표. 그 C 좌표를 잠깐 A, B라고 합시다. 그래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읽어야 되니까 이 세 점의 A, B, C의 어떤 관계를 한 줄의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자, 점 뭐는 선분 뭐의 몇 대 몇 내분점이 되게 가져야 돼. 동호 읽어. 점 뭐는 선분 뭐의 몇 대 몇 무슨 점이다. 점 C는 선분 A, B. 일어나 시켜. 점 C는 일어나 시켜. 점 B는 야, 네. 내분점이 어디 있다고 그랬지? 선분 A, B의 내분점이 안에. 선분 위에 있잖아. 네. 그러니까 선분 뭐의 내분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여기 오는 건 무조건 AC야. 아, 네. 그럼 B가 내분점이지. 네. 이 B라는 놈이 선분 AC의 내분점이야. 몇 대 몇이야? 1대2. 1대2 내분점이다. 1대2. 알았어? 네. 이 선분이 반드시 양 끝에 있는 두 점 써야 돼. 네. 너네 교육과정은 외분을 배우지 않아. 외분을 내가 지나간 듯이 말했지 정확히 안 했잖아 지금. 알았어? 시험에서 서술형에다가 외분점을 풀면은 점수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르치는 거야 그냥. 외분점으로 풀면은 조금 편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있지만 이게 풀이가 이원화가 되면은 헷갈릴까 말하는 거야. 이 뒤는 하면 돼? 내가 뭐 A 하나만 볼까? A? 자, AC의 1대2 내분점. 1대 내분점이니까 1대 밑에 쓸게. AC의 X좌표. 마이너스 1과 A. 내분점이죠? 그 내분점의 X좌표는 두 개 더해서 3분의 이렇게 곱해서 A. 이렇게 곱해서 더하기 마이너스 2. 요거잖아. 그게 얼마이어야 돼? B의 X좌표인 3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A가 11 나오죠. 그런 식으로 구하고 B도 똑같은 과정을 가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40번 문제.
번도 지금 대부분 다 맡긴 것 같은데 A, B라는 점은 찍혀 있고 선분 A, B 위의 점 P에 대해서 AOP, BOP 각이 똑같다 그랬어. 요거는 그림의 좌표 축에다가 정확히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만 쓰면 됩니다. 근데 O랑 A랑 B 세 점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나는 여기다 A 쓰고 여기다 B 쓸게. A, 얘가 B입니다. 여기다 O 쓸게. 이렇게 선분 5A랑 5B가 있다고 치자고. 그리고 A, B도 있어 이렇게. 자, P가 어디 있대? P가 선분 A, B 위에 어딘가 있대. 그죠? 적당히 찍어놓을게. P 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 A, O, P 읽어봐. A, O, P. 요각이네 요각. 그 다음 B, O, P. B, O, P. 요각이네. 이 둘 똑같다 이게 아니야? 이 두 각이 똑같다는 얘기는 결국 이 OP라는 선이 뭐 이어야 돼? 저번 시간에 배운 게 있으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OP는 각 AOB의 뭐? 각의 이등분선이어야 돼. 각의 이등분선. 맞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OP의 길이, OP의 칙을 구하려면은 결국 원점 지나간 직선이니까 OP의 기울기만 알면 되고 P 좌표만 알면 됩니다. 현재 A 좌표가 -3,0이고 B 좌표가 3,4야. 저번 시간에 배웠던 26쪽의 그 한 페이지에서 계속 했잖아. 각의 이등분선과 그 각의 대변과의 교점 좌표 문제는 내부점으로 푼다고 했다고. 어떻게? 옆에 있는 변의 길이 위로 밑변을 내분한다 했죠? 요 길이가 원점과 3,0이니까 그냥 3이야 길이는. 원점과 3,3은 길이 5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도 3대 5가 나와야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P라는 점은 P는 선분 AB 위에 있죠? 이게 내분점이야. 선분 AB의 3대 5 내분점이야. 맞죠? 이 한마디가 중요한 거야. 그 뒷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저거 쓰고도 내분점 잡고 못하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같이 못 가는 거야. 그 다음 RPM 갈게. 이게 새 책 시작할 때는 항상 첫 시간은 좀 해봐야지. 이제 좀 해봐야지. 새 마음으로. 그 마음이 며칠 안 가는 게 대부분이다. 그거 좀 오래 길게 유지해봐. 지금은 너네가 좀 해봐야지라고 할 때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치? 근데 이게 1년 뒤가 되면은 하고 싶어도 그 마음이 오랫동안 하고 싶어도 수업 때마다 팍팍해. 자기가 가진 기본적 배우 부족해서 2년이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그 상황을 안 만들려면은 어쩔 수 없이 남들 할 때 꾸준히 해나가야 돼. 수업을 알아들 정도 해놔야 나중에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거라고. 자, 42번 맞자. 42번은 뭐 낯선 표현법일 수 있지. 자, 선분 PQ의 3등분점 중에서 P에 가까운 점을 이거를 이렇게 쓰겠대. P 이렇게 쓰겠대. 읽을 때는 그냥 P 연산 Q라고 읽으면 돼. P 연산 Q. 알겠죠? 아니면 P 서클 Q 모양을 보고 동그란 모양이니까 P 서클. 일반적으로는 P 연산 Q라고 읽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점이 마이너스 5,4고 B라는 점은 3,-1이고 알지? C라는 점이 6,-4. A 연산 B 연산 C 이런 얘기네.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잘 이해를 해보자. PQ의 3등분점 중에서 P에 가까운 점. 여기다 적당히 내가 이렇게 넣어볼게. 선분야
하나 P 하나 Q 합시다. 이 그림에다가 얘 한번 찍어볼래? 찍고 나면은 그냥 그런 얘기구나 를 이해가 될 건데 못 찍으면 이제 다시 또 들어야죠. 3등분점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지? P부터 Q까지 정확히 3등분 이렇게 하면 되잖아. 길이가 똑같도록 3칸 나눠라. 맞지? 그럼 3등분 PQ의 3등분 점은 몇 개야? 몇 개 있어 3등분점이? 2개. 정확히 2개죠. 2개. 그치? 편의상 여기를 내가 R 여기를 편의상 S라고 할게. 자 그럼 이 R이라는 점은 선분 PQ의 내분점이지. 세은아, R은 선분 PQ의 몇 대 몇 내분점이야? 응? R은 선분 PQ의 몇 대 몇 내분점이냐고. 그러니까 PQ에 그랬으니까 P로부터 얼마, Q로부터 얼마를 순서대로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이 R이 P로부터 한 칸, Q로부터 두 칸. 그러니까 1대2 내분점이야. 잘했어. 그럼 S는 성분 PQ의 몇 대 몇 내분점이야? 세은이? 그런 거야. 그치? 그러니까 PQ의 3등분 점 중 P에 가까운 점이니까 이 R을 따지? 맞지? 그러니까 이 R을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내분점으로 이해하게 되면 여기 정확히 한 칸, 두 칸이니까 1대1 내분점이야. 따라서 P 연산 Q라는 말은 그냥 이런 말이야. 선분 PQ의 뭐? 1대1 내분점 이렇게 표현. 이쪽부터 선분을 딱 그어서 PQ라는 선분에 1대2 내분점이다. 이렇게 읽어주면 돼. 이해해? 그러면 계산 자체는 연산 BC부터 할까? 비연산 C부터 할 거 아니야. 그치? 그 비연산 C란 얘는 결국 뭐라고? 선분 뭐의? PQ이니까 그대로 왼쪽 오른쪽 썼잖아. BC겠죠. 선분 BC의 그대로 1대2 내분점이라고. 좌표 찾아 못 찾아? 찾아지겠죠. 그 점 찾아가지고 다시 A랑 그 점에 1대2 내분점 또 하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이 점을 내가 새로 얘를 D라고 할게. D 점이니까. 그래서 이 점을 내가 D라고 하게 되면 BC의 1대 내분점이니까 자 1대2 쓰시고 BC의 X좌표를 씁시다. X좌 BC 3, 6이죠? 그러면 내분점은 X좌표는 2개 더해서 3분의 자 이쪽 곱하면 6 이쪽 곱하면 6 그래서 6 더하기 6 3분의 10이니까 3 다시 또 1대1 쓰시고 BC의 Y좌표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4 순서대로 쓰시고 따라서 내분점의 Y좌표는 더해서 3분의 이쪽 곱하면 마이너스 4 이쪽 곱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됐겠죠? 그래서 이 B연산 C를 계산해 보니까 4,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죠 얘가. 맞지?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이게 A 연산 D잖아. 이 B 연산 C라는 게 어차피 점이다 보니까 내가 이름을 따로 D로 지은 거야. 따라서 마무리는 다시 A 연산 D를 하라는 얘기지? 그럼 A 연산 D는 다시 뭐 찾아라? 선분 AD의 1대2 내분점. 선분 AD의 1대2 내분점. 할 수 있겠죠? 나는 귀찮으니까 X좌표만 찾겠습니다. 자, 1대1 쓰시고 A와 D의 X좌표 마이너스 5와 4. 자 그럼 더해서 3분의 4랑 마이너스 10. 그래서 마이너스 2겠죠? 자 하자. 1대2의 A와 D의 Y좌표 4랑 마이너스 2 쓰겠죠? 그래서 Y좌표는 2개 더해서 3분의 마이너스 2와 8 더하라. 그래서 2가 나오죠? 마이너스 2,1이니까 마이너스 2,1 이게 정답이겠지.
됐어? 저 긴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정밀함과 정확도가 중요하죠. 속도와. 내부적 공식에서 뭐 헷갈리면 안 돼. 근데 공식을 그냥 보면은 선분 뭐에 몇 대면 내부적 그러면 쭉 그냥 쭉 밀고 나가줬어야 돼. 그때 가서 뭐 공식 떠올리고 있고 뭐 M인지 N인지 뭐부터 해야 되나 헷갈리고 있으면 그냥 이 긴 식을 안 틀리고 갈 수 없겠죠. 그지? 그 다음에 49번. 하여튼 이런 연산 기호에 좀 겁먹지 말고 도전해봐. A는 마이너스 5,0, B는 1,3. 지금 요령이 뭐냐면 좌표 축에다가 열심히 찍지 마. 굳이. 이해네? 그냥 보기 편하게 그어. 직선 AB 위에 점 C래. 그러니까 선 하나 긋고 AB를 그냥 그을 건데 너무 끝에다 하지 마시고 중간쯤에다 해. 이렇게 AB. 왜냐면 선분 AB가 아니고 직선 AB 위점이잖아. 직선 AB 위점은 여기 지금 A와 B 사이랑 연장선 위를 같이 말한다고 했죠 아까? 말했어? 직선 AB는 선분 위의 점일 수도 있고 연장선 위의 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좌표를 모두 구하라는 말 나온 거야. 그 다음에 AB는 3BC다. 이것도 어떻게 알아? 등식은 비례식으로 바꿔라. A, B 대 BC의 길이의 B가 3대 1이다. 자, AB를 3으로 보래. 딱 이게 AB인데 AB를 3으로 보란 얘기니까 여기를 뭐 하라? 3등분 하라는 소리야. 3. 그지? 그러고 나서 BC를 1로 보래. 자, 그럼 BC를 1로 보라고 하면은 C 어디다 찍어야 될지 보여? 보여? 한 칸 가려면 여기서부터 한 칸.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죠. 그잖아. 만약에 선분 AB 위에 점 C였다면 여기만 찍어야 돼. 선분 AB 연장선이 점 여기만 찍어야 돼 C를. 그치? 근데 두 개 다 찍으라는 얘기지 여기들은. 그래서 편의상 여기를 내가 C1 할게. 여기 C2하고 알겠죠? 나 지금 A와 B 좌표 알아. 내가 만약에 C1을 찾으려면 자 말로 털어 그냥 C1을 찾으려면 여기를 보겠죠? 그럼 이 그림을 읽어봐. 이 세 점의 관계를 읽어봐. 채원이 네? 이 세 점의 관계를 읽어봐. 선분 AB 어. 안에 2대1 내문적 이 뭐다? C 깜짝 놀랐어 선생님 지금. 거침없이 나왔어 지금. 이게 그 준비 안 된 사람이 반일 거야 지금. 선분 A, B에 A, B의 2대1 내분점이 C5냐? 그죠? 그러니까 A, B 좌표에 나왔으면은 이거는 기계적으로 계산이 금방 끝날 거라고 해보면 돼. 그냥 나와 바로. 그 다음 C2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동호 C2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지울게. 선분 A, C2 그렇지. 네 3대 1 네. 내분점 내분점이 B B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풀어야 돼.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거 공식 쓰고 나면 그냥 C1 좌표가 바로 튀어나올 것이고 여기서는 이 내분점의 그 두 점에 지금 C2가 들어갔잖아. 이럴 때는 C2 좌표를 내가 두고 풀어야 돼. C2를 A, B로 두고 풀어야 돼. 얘만 해볼게. 그러면 3대 1이니까 쓰시고 자, A, C2의 X좌표 마이너스 5와 A겠죠? 또 다시 3대 1 쓰시고 A, C2의 Y좌표 0과 B겠죠? 자, 그러면 내분점의 X좌표는 더해서 4분의 3A 더하기 마이너스 5 3A 마이너스 5 근데 그게 얼마예요? 이게? 그게 바로 B니까 B의 X좌표인 1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3A 마이너스 5가 4가 되면 3A가 9가 되고 A는 3 나와. 그 다음에 이쪽도 Y좌표가 더해서 4분의 3B 더하기 0이죠? 3B. 요것이
B의 Y좌표인 3 나와야 돼. 그래서 4, 3, 10이니까 B가 4겠지. 그래서 C2 좌표는 A, B니까 3, 4가 되더라. 이렇게 하나 나왔다고. 이거 찾고 이건 내 하시고 답은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내가 찾은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한마디를 하는 게 중요한 거. 이런 한마디 그림을 그려가면서 알겠죠? 그리고 지금 너네가 또 익힐게 아씨 나는 졸라 고생하게 다 열심히 마이너스 5컴마 하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기다가 A 찍고 마이너스 5컴마 찍고 1컴마 여기 1 찍고 하나 둘 셋 그래서 여기다가 B 찍고 졸라 열심히 그렸는데 그게 부질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았어? 필요할 때 열심히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52번 편사변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이 직선 뭐 위에 있다 그랬다. 자, A는 A, B, B는 C, 3, C는 Y, 마이너스 4, D는 D, 마이너스 5. 되겠지? 자, 그럼 대각선의 교점 찾아볼까? 교점 좌표. 대각선이라는 거는 건너뛰잖아. 이렇게 쓰면은 A, B, C, D 아니야? A, B, C, D? 그죠? 그러니까 대각선이라는 게 A랑 B를 이는 게 아니고 A의 다다음에 있는 걸 이는 거야. B랑 B 다다음에 오는 D를 이는 거야. 그래서 이 순서에서 그냥 AC가 대각선, BD가 대각선 이 얘기했지 저번 시간에. 그치? 그래서 두 대각선의 교점, 평사의 두 대각선의 교점은 한 대각선의 중점이야. 아까 했잖아. BD와 AC의 교점을 찾은 것이 결국 BD의 중점이자 AC의 중점이야. 이해돼? 교점 대각선의 식 찾아가지고 연립방정식 풀어서 교점 찾으라는 얘기 아니라고 지금. 얘랑 교점 자체가 AC의 중점이자 BD의 중점이라고 그냥. 그치? 그러니까 나는 AC의 중점 찾자. 중점이자 그것이 동시에 BD의 중점이라고. 그럼 찾아보자. AC의 중점은 X좌표가 지금 A랑 마이너스이니까 A 마이너스 2 나누기 2, Y좌표는 B랑 마사니까 B 마이너스 나누기 2, 그리고 BD 중점은 X좌표가 C, D는 D, C 플러스 D 나누기 2, Y좌표도 3이랑 마이너스니까 3 더하기 마이너스 5 나누기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관계식이 좀 튀어나왔네. 여기 이렇게 같은 거니까 분자에 있는 A-2가 분자의 C 더하기 D랑 똑같다라는 칙가 나왔겠고 여기 이렇게 분자는 B마사가 3-5네. B마사가 3-5인 마이너스와 같고 B는 2겠다 그럼. B 하나 좋네 그지? 뭐 이런 상황이야.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의 교점이 직선 뭐 위에 있다 그랬다. 대각선의 교점이라는 게 지금 이런 점이야. 지금 다 M이랑 M 다 똑같은 M이야. M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답니다. 요 놈이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 위에 있다는 소리야. 그럼 요 식에다가 이 점의 좌표를 여기 넣으면 성립한다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어떤 걸 넣을까? 요거는 요거. 내가 B 알잖아. B가 2인 거 알면은 여기다 2 넣으면 이게 얼마가 돼? 2분의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얘도 당연히 마이너스 1이야. 그지? 그러면 이제 M은 Y는 마이너스 X 위의 점이야. 이거 대입할 거라고. 자, Y 대신에 요거 넣자.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X니까 이거 부호 바꿔라니까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X 씁니다.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고 A는 4가 됩니다. B, A 구했지? 그죠? 그러면 요 식에서 우리는 CD는 알 수 없겠지만 A가 4니까 C 플러스 D가 2인 건 알겠다. 그죠? 여기까지는 알 수 있잖아.
CD를 따로따로 알 방법은 아직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CD를 한 번에 물었지 않냐? 질문이 AB 더하기 C 더하기 D를 물었잖아. 따라서 AB의 곱은 4 곱하기 2고 C 더하기 D는 그냥 2인 거야. 답은 그래서 C가 답이죠. C와 D 각각은 못 구한다는 소리입니다. 뭐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평행사 변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이라는 것은 각각의 대각선의 중점 대표랑 똑같은 말이다. 53번. 53번은 넘어갈게. 아까 말은 뭐 했죠? 형사의 대각선 성질,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라는 사실 하나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 똑같다라는 식을 하나 더 쓸 건데 이웃하는 두 변을 어떻게 찾겠다고 했지 아까? 좌표가 정확히 나온 두 점을 일단 끼고 하란 말이야. 그래야 쉽다고. 됐지? 이렇게 해서 RPM 마무리. 자, 개념 원리 펴시고 27쪽. 잠깐 쉬었다 하자. 자, 이제 무게중심 얘기해보자.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G라고 좀 많이 쓰지 않나? G. 자, 무게중심의 작도 방법 뭐죠? 작도 방법. 어떻게 무게중심지? 삼각형이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라고 치자. 무게중심을 어떻게 찍어? 자 하나 있어 내가. 자 하나만 있으면 무게중심 찍어집니다. 물론 연필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각 변의 중점 다 찍어. B부터 C까지 길이 재가지고 한가운데 중점 찍어. 편의상 여기를 M 할게. C부터 A까지 중점을 N 할게. A, B의 중점을 L 할게. 아니다. D로 할까? D, E, F 합시다. 그럼 여기서 각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과 이렇게 이은 이 선을 뭐라고 불러? 이 선들의 이름이 뭐야? 삼각형의 뭐라고 부르지 않나? 이 선을 부르는 이름이 뭐야? 삼각형의 세. 자, 무게중심은 삼각형의 세모의 교점인데 뭐? 중선. 반동 좀 해라.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저번 시간에 내가 중선 정도 얘기하면서 무게중심과 궁합을 만든다는 얘기 했지 않나? 그때도 중선의 교점이란 말 했어. 또 갑자기 하라고 그러네. 중선은 뭐냐? 중선은 꼭지점에서부터 대변의 중점이랑 이은선이야. 대변의 중점과 이은선이야. 그걸 중선이라고 그래. 중선 세 개를 그으면 이게 한 점에서 딱 만나는 그런 특이한 일이 일어나고 그 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부른다. 자, 그 무게중심의 어떤 성질은 뭐가 있냐? 꼭지점에서부터 대변의 교점 D까지 가면서 무게중심은 항상 2대1의 B를 만족해야 돼. 2대1. 네, 그죠? 근데 중학교 때는 그냥 2대1을 배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G라는 점이 하나 해보자. 뭘로 할까? 잠깐만. A, B, C니까 2로 할게. 2. 보면 편하게. 점 E는 아니고 G는 BE의 성분 BE의 뭐다? 맞춰봐. 성분 BE 입장에서 이 G는 뭐다? 2대1 내분. 2대1 내분점. 내분점이 이거야.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삼각형의 세 꼭점의 좌표를 알려줬을 때 무게중심의 좌표 찾는 연습할 겁니다.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 공식으로. 자, 세점 A가 x1, y1, B가 x2, y2라고 합시다. C를 x3, y3라고 할게. 그러면 B2의 2대 1 내분점이니까 우리는 B좌표는 알아. 이 좌표 알아야겠네? 구해볼까 이 좌표? 이 좌표는 점 2는 AC라는 선분의 중점이거든. 그럼 x1과 x3의 평균을 이뤄내는 값, y1, y3의 평균을 이뤄내는 값 하겠지?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B2라는 요 선분의 2대1 내분점 점 찾는다. 자, 2대1 쓰시고 B의 x좌표 x2 2의 x좌표 방금 구했죠? x1 더하기 x3 나누기 2였죠? 그죠? 또 y좌표 쓰고 할게. y좌표도 2대1 쓰시고 B의 y좌표는 y2 2의 y좌표는 y1 더하기 y3 나누기 2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무게중심 좌표는 B2의 2대 내분점이니까 두 개 더해서 3분의 자, 얘랑 곱해. 얘랑 곱하고 더할 겁니다. 이 둘 곱하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2분의 x1 더하기 x3 약분되죠 이거? 그리고 더하기 1 곱하기 x2지? 그지? 이쪽도 비슷하지 않나? 3분의 2 곱하기에 2 곱하기 2분의 y1 더하기 y3 더하기 1 곱하기 y2가 됩니다. 이게 지워지면서 식이 예뻐집니다. G좌표는 x1, 2, 3 더하고 3 나눈 값, y1, 2, 3 더하고 3 나눈 값이야. 알겠죠? 그래서 무게중심 좌표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를 3으로 나눈 값,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를 3으로 나눈 값으로 정리가 되고 이 공식의 모양이 너무나도 모양이 예쁘죠? 자, 그러면 좀 쉽게 내가 예쁘다고 한 이유가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가 아니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의미가 있어. 세 꼭지점을 이렇게 줬잖아. A는 x1, y1, B는 x2, y2, C가 x3, y3야. 세 꼭지점 좌표가. 그럼 x1, 2, 3 더하고 얘랑 더하고 3 나눴다. 저게 뭔 소리야? 네 국어, 수학, 영어 점수 다 더하고 3 나눴다. 그게 뭐냐? 평균이야. 세 꼭지점의 x좌표 값의 평균, y좌표 값의 평균이야. 3이라는 게 점 3개잖아. 매우 특이하게 그렇게 이루어져서 이겠다. 그래서 무게중심 좌표는 세 꼭지점 좌표의 평균값이라고 기억하면 돼. 세 꼭지점 좌표의 평균값. 저번 시간에 내가 중점 좌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 중점 좌표도 더하고 2로 나눈다니까 끝점의 좌표의 평균값이잖아. 점이 2개니까 2로 나눴지 그때는. 점 3개니까 3으로 나누는 게 됐다고 지금 특이하게. 무게중심이라는 게 균형을 이룬 점이잖아. 딱 무게 균형을 이룬 점. 그지? 평균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럴듯하죠. 그래서 27쪽에 요 오른쪽에 써놔. 뭐라고? 세 꼭지점 좌표의 평균이라고 써놔. 자, 연습 필수 확인 문제 13번 잠깐 볼게. 삼각형에서 꼭점이 2개 줄 테니까 그리고 무게중심 줄 테니까 시작표 찾으래. 너무 쉽지 않냐? A가 1,5, B가 6,1, C를 찾으니까 그러니까 C 좌표를 잠깐 A, B 할게. 그리고 무게중심 좌표 줬다. 무게중심이 5,5래.
그러니까 이 세 꼭지점 좌표를 평균 낸 게 얘라는 얘기잖아. 그럼 x좌표 잠깐 동그라미 칠게. 1, 6, a. 그래서 1 더하기 6 더하기 a를 3으로 나눈 값이 5라는 소리지?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7이 15잖아. a는 8이겠죠? y좌표도 5, 1, b. 5 더하기 1 더하기 b를 3으로 나눈 값이 5가 나와야 돼. 6 더하기 b가 15 나와야 돼. 그 b는 9겠지? 이렇게 해서 a, b가 c니까 c좌표는 8,9더라 라고 쓰면 되겠지. 이해되나? 어떤 친구가 국어, 영어, 수학 점수의 평균이 7점이래. 평균 7점. 국영수 총점 몇이야? 몇이야? 20. 곱하기 3하면 되잖아. 세 과목이 평균적으로 7 맞으니까 총점은 그냥 평균적으로 7점을 3번 할 거니까 7, 7, 7 더해서 21일 거 아니야? 맞지? 그걸 생각하면 더 쉬워. 봐봐. 무게중심 좌표가 중심 x좌표가 5라는 말은 세 꼭점 좌표를 평균 내면 얼마 나왔다? 5 나왔다. 그럼 요 좌표 x좌표 3개를 더하면 얼마 나왔다요? 1, 6, a 더해서 얼마 나왔다? 요거 3배 나왔다는 소리야. 15. 그럼 1, 6이야. 이거 7인데 얘가 몇이야? 8인 거야. 비슷하게 요 5랑 1 더해봐. 6이죠 6. 6이랑 b까지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요거 3배 15 나와야 돼. 6 더하기 몇이 15야?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워. 총합을 가지고. 이해되나? 41번 빨리 해봐. 41번. 방금 한 것처럼 x좌표 다 더해봐. a-1, 5 더해봐. 그럼 a 더하기 4지. a 더하기 4가 몇 나와야 돼? 어? 6이. 무게중심 x좌표에 2의 3배 6 나와야 돼. 그럼 a가 2겠죠. 5b1 더하면 5b y좌표 5b1 더하면 b 더하기 6이야. b 더하기 6이 3의 3배 9 나와야 돼. b 더하기 6이 9면은 b가 3이겠지. 암산도 돼. 맞지? 잘 익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42번 잠깐 볼게. 42번은 삼각형 ABC에서 A좌표 하나는 알려줬고 BC 좌표는 안 알려줬어. 다만 선분 BC의 중점 좌표를 줬네. 중점이 1,0이래. 자, 질문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좌표를 찾으세요. 무게중심 G. 무게중심은 세 꼭지 좌표를 평균 내면 나온다고 그랬거든. 근데 이 두 점 안 주고 얘를 줬거든.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무게중심이라는 게 이 중점이라면 이게 중선 아니냐? 중선 위에 무게중심 있고 2대 내부점이 나왔잖아. 2대 1. 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AM이라는 선분의 2대 1 내부점이야. 지는 이해됐지? 선분 AM의 2대 1 내부점 찾으란 말이야.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서 무게중심에서 암기할 게 한 두어 가지 있거든. 두어 가지. 자, 그거를 지금부터 증명합니다. 자, 세점 ABC를 통해서 만들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G야.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G가 있고, 또 선분 AB의 M 대 N 내부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 D라고 할게. 그 다음에 선분 BC의 M 대 N 내부점을 E라고 하고, 선분 CA의 M 대 N 내부점을 F라고 할게.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만들어진 DEF를 통해서 DEF라는 세 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 중심을 G'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일치합니다. 이거를 지금 한번 딱 보여주고 앞으로 그런 거야 라고 할 거니까 잘 들어. 뭔 소리냐? 좁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지금 A야. 좌표가 x1, y1, B, x2, y2, C는 x3, y3. 이 상태에서 선분 A, B의 M대의 내분점. 그러니까 지금 다 M대의 내분이야. 지금 하는 내용이 27쪽에 맨 밑에 보충학습에 써 있어. 보고 있지? 자, 거기 빨간 펜 들어. 보충학습 첫 줄에 삼각형 ABC의 자, 세 변부터 밑죠. 세 변 A, B, B, C, C를 각각 M대로 내분한 M대로 내분한 점. 세 변부터 내분한 점까지 밑줄 쭉 치시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같은 방향, 같은 비율 내분이야. 같은 방향 그리고 같은 비율이야.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같은 비율까지는 알 것 같아. 다 M대 1이니까 같은 비율. 하나가 3대 1이면 계속 3대 1이어야 돼. 지금 설명하는 걸 써먹으려면 같은 방향은 뭐냐? 봐봐. 삼각형에서 여기가 A, B, C라고 하면 A에서 B 쪽으로 가면서 M 대 N으로 느끼면 M 대 N. 알겠죠? 또 B에서 C 쪽으로 가면서 이쪽에 M 대 N, M이 좀 크잖아. 이쯤 돼가지고 뭐 M 대 이런 느낌이야. 여기가 D, 여기가 E, 여기도 이쪽으로 가면서 M 대 N 이렇게 해서 여기가 F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같은 방향, 같은 비율로 내분하는 점이야. 같은 비율로 내분할게. 같은 방향, 같은 비율이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현재 바깥쪽에 있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있겠죠? 이 어딘가에 G? 좌표는 요거고 맞지? 이 세정가지고 만들어진 무게중심 그놈하고 방금 내가 같은 방 같은 비율로 선분들의 세별의 내분점을 찍었잖아. 그 내분점 3개 D, E, F 세 점을 연결하면 안쪽에 삼각형 하나 나와. 삼각형.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면 일치한다는 소리야 이게. 알았죠? 이 큰 ABC의 무게중심하고 안쪽에 새로 만들어진 삼각형 DF의 무게중심이 일치한다. 응? 뭐가 났어? 어? 병원에 이 시간까지? 이거는 암기야. 설명 없이 암기야. 알겠죠? 증명을 한번 해줄 건데 그 증명이 조금 불편해. 두 번은 하고 싶지 않은 증명일 거야. 해본다. 내가 D, E, F 좌표를 다 찾을 거야. 봐봐. D. 근데 X 좌표만 찾을게. X 좌표. D, X 좌표는 자 선분 A, B를 M 대 내분한다네. 그죠? 여기다 내가 M 대 잠깐 쓰시고 M 대 여기다 쓸까? M 대 N 쓰시고 A와 B X 좌표니까 X1하고 BX 좌표가 X2잖아. 요런만 가지고 D의 X 좌표 써보자. M 더하기 N분의 맞죠? MX2 더하기 NX1이야. NX1 Y좌표도 굳이 쓰면은 M 더하기 N분의 똑같아. 번호가 똑같아. NY2 더하기 NY1 이렇게 돼. 굳이 쓰면 그 다음에 E의 좌표도 쓰게 되면 E는 선분 BC의 M 대 N 내분점이잖아.
B의 x좌표가 x2겠고 C의 x좌표가 x3거든. 그치? 이것도 그런 세봐. m 더하기 n분의 mx3 더하기 nx2입니다. mx3 더하기 nx2. 알겠죠? 뒤에는 패스. 그 다음 F도 m 대 n 내분점인데 C와 A의 x좌표가 순서대로 x3하고 x1이지? 그래서 m 더하기 n분의 mx1과 nx3 합이야. mx1 더하기 nx3 그렇게 나온다고? 그죠? 지금 내가 열심히 찾은 이 복잡한 점의 좌표가 바로 요 각 변의 내부점 좌표 지금 찾은 거야. 세 점 좌표. 알겠죠? 나는 지금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 G' 좌표 찾고 싶잖아. 이 삼각형 입장에서 중점 찍고 딱 이어서 2대 내부점 이런 거 찾고 싶잖아. 그치? 가본다. 여기서 이제 무게중심 공식으로 갑니다. 무게중심 좌표가 세 꼭점 좌표 평균이다 보니까 요 세 개를 더하고 3으로 나누면 되거든. 그치? 근데 세 개 더할 때 분모가 똑같아. m 더하기 n. 그래서 m 더하기 n 분의 mx2 더하기 mx1 더하기 mx3 더하기 nx2 더하기 mx1 더하기 nx3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거 세 개 다 더한 거야. 그거를 어떻게 한다? 3으로 나눈다지? 3으로 나눈다. 이거죠? 컴마 y좌표도 똑같은 거 아니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이 분자의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 분자 15개. 이 세 개를 더한 값을 정리해 볼게. 그 값은 m 더하기 n분의 분자 쪽에 보면 항이 6개인데 m이 붙은 게 몇 개 있어? m 붙은 거. m 곱하기 x1, 2, 3야. 그래서 m 묶어주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n 붙은 것도 nx1, nx2, nx3거든. 그래서 n 묶어주면은 x1, 2, 3야. 그래서 분자 쪽에서 이게 다시 공통인수가 돼. x1, 2, 3 합이. 그래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되고 묶어주고 개수인 m과 n이 밖에서 더해집니다. 분자 인수분해한 거야. 밑에 m 더하기 n이 원래 있었죠. 이렇게 이게 약분된다고 딱. 그래서 요 세 개를 더했더니 그냥 깔끔하게 x1, 2, 3 합이야. 그래서 이 G좌표가 x1, x2, x3 합을 3으로 나눈 값 컴마가 되고 y좌표도 똑같이 돼. y1, 2, 3 합을 3으로 나누고 이렇게 된다고. 알겠죠? 여러분들 두 번 안 한다는 거 한 일 알겠지?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외우는 거야. 27쪽에 밑에 정리 잘 돼 있으니까 한번 자기 손으로 해보길 바래. 그래야 이거를 오래 기억할 것 같아. 자, 43번 풀어볼래? 지금 질문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야.
좌표. 근데 A와 B, C 좌표를 주지 않았어. 대신 준 게 뭐야? 선분들의 중점을 줬네. 그지? 중점은 다른 말로 1대1 내분점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면서 1대1 내분점, B에서 C로 가면서 1대1 내분점, 1대1 내분점. 딱 이 내용이야. 그러니까 내가 A와 B와 C 좌표를 몰라도 지금 그 변들의 중점인 같은 반 같은 비율 내분한 점 중에 하나가 중점이니까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무게중심을 구하면 그게 원래 사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일치한다. 그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무게중심 내면 돼. 자, 마이너스 4, 5, 마일 더해봐. 정확히 0 아니에요? 0? 0겠죠? 그러니까 Y좌표 5, 6, 마이. 5, 6, 마이 더하면 9거든? 3 나눠서 3이겠지. 됐어? 이렇게 풀고 넘어갈 거라고. 여기다 x 1, 2, 3막 써가지고 열심히 그 좌표를 찾아서 다시 또 평균 내려고 그러면 고난의 길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 암기라고. 암기. 27쪽 필히 암기입니다. 밑에 보충학습. 선택이 아니야. 왜? 앞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난 할 거니까. 나올 때마다 언제 이거 증명하겠냐? 외워서야지. 그 다음에 29쪽 얘기를 해보자. 여기 두 번째 암기 사항이 나옵니다. 발전 문제 14번 한번 도전해봐. 14번 답 보지 않고 도전해봐. 자, 세 점 좌표는 나와 있고 P라는 점은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니까 뭐 실수 콤마 실수고 각각 X좌표 Y좌표가 뭔지는 전혀 모르죠. 모든 점이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P는. 그리고 이 세 점으로부터의 AP, BP, CP니까 정확히 A로부터 P까지, B로부터 P까지, C로부터 P까지 이렇게 세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야. 알겠죠? 세 점 A, B, C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야. 그것의 최소값 구하래. 그러니까 선분 AP까지는 거리 공식인데 제곱 붙었잖아. 땡큐. 그럼 AP의 거리 제곱입니다. 차이가 X좌표 차이가 X 플러스 2. 그 다음 Y 마이너스 7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Y좌표 X 그 다음에 BP 쪽은 X 마이너스 6 Y 플러스 1. X 마이너스 6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제곱. 그 다음에 CP제곱, 여기 CP제곱, 그럼 X마8, Y마3 더하기 X마8의 제곱 더하기 Y마3의 제곱이야. 그죠? 요 식의 최소값이야. 그지? 이거 아까 중3하고 이거 수업했네. 중3하고. 이거 2차 식이야.
2차 시계 최대치수야. 그러면 잘 보면은 이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은 x만의 2차. 그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는 y만의 2차. 다 전개해야 됩니다. 자, 전개할 건데 x 들어갈 식을 세 개 정리할게. 여기 x제곱, x제곱, x제곱. 따라서 3x제곱. 여기서 몇 x 나와? 4x. 몇 x? 마 12x. 여기 마이너스 16x. 얼마? 마이너스 24x죠. 그 다음에 y제곱 방 역시 3개 나오죠. y제곱 제곱 제곱 3y제곱. y1차 마이너스 14y. 여기는 플러스 2y. 여기는 마이너스 6y죠. 얼마야? 또 마이너스 18y인가? 아직 계산하지 않은 게 있지? 상수항 6개. 자, 4랑 49, 53. 여기다가 36에 1, 37. 64랑 9. 64랑 9 더하면 얼마야? 70인가? 아니죠. 64랑 9. 서로 갑시다. 몇 가지가 얼마냐면 80, 90이고 이 두 개가 73이죠. 그럼 163이네. 저희가 이렇게 좀 종류별로 모아서 해. 다 전개 3개씩 하고 나서 그걸 다시 하려 하지 말고 동류학끼리 몰아서 정리하는 게 좋아. 안 그러면 쓰는 시간 너무 걸려. 자, 그 다음에 요 식의 최소값 묻는 거야. 어떻게 찾죠? 니네 고1, 그치, 니네 고1이잖아. 고1? 저번 시험 보면서 2차 함수의 최대차수도 있지만 2차 식의 최대차수 있지? 그치? 실수 제곱 0 이상이다. 그래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따로따로 완전제곱식 모양 만들어야 돼. 3 묶어줍니다. 3에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6 마이너스 16 껴주고 이쪽도 3 묶어주시고 y제곱 마이너스 6y 들어가고 더하기 9 마이너스 9 밖에 163 살아있고. 자, 따라서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식 3의 x 마사 제곱. 여기까지 완전제곱식 3의 y 마이너스 3의 제곱. 자, 남은 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8. 이렇게 한 것은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75잖아. 이거 얼마냐? 88 나오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여기까지만 있어. 3 곱하기 x와 제곱까지는 0 이상이야. 실수 제곱이니까. 얘만 봐도 0 이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쭉 더한 식은 0 이상이야. 실수 제곱합을 더하면 당연히 0 이상이야. 그리고 이 식이 0 나오려면 x와 y가 얼마 이루어야 돼? x가 4고 y가 3으로 해서 날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거기다가 88을 그냥 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전체 식은 88 이상인 겁니다. 그래서 88 이상이니까 이게 최소값이야. 최소값이 88이고 88이라는 값을 갖기 위한 조건은 이게 크거나 같다가 아니고 정확히 88이 나오는 그 순간 얘기니까 88 이거 다 죽어야 돼. x가 4, y가 3일 때겠죠. 그래서 x가 4하고 y가 3일 때 이 식의 최소값이 88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 최소값 88이고 그때 p좌표라는 거는 x가 4, y가 3이니까 p라는 게 x가 y니까 p좌표는 4,3인 거죠. 맞지? 어때? 어렵냐고 그러면은 어려운 건 아니고 좀 귀찮죠. 왜냐면 거리 제곱을 3번 해야 되겠고 완전 제곱식 6개짜리를 풀어가지고 다시 한번 완전 제곱식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좀 귀찮잖아. 그지? 어렵다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시키는 게 뭐냐? 삼각형 ABC. 지금까지는 그냥 세 점이 있었고 그 세 점으로부터 임의의 점 P까지의 거리점을 구해본 겁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었는데 점이 있었어. 그냥 점이. 삼각형 원래 없었죠. 그냥 점만 있어. 점만. 어딘가 P를 딱 찍어가지고 이 거리를 제곱하고 더한 값의 최소값을 구해봤단 말이야.
그치? 그러다가 갑자기 두 번째 시키는 것은 이 세 점을 이은 삼각형 입장에서 무게중심 찾아보래. 무게중심. 그럼 찾아보자. 마이너스 2랑 6이랑 8 더해봐. 두 개 더하면 4, 4랑 8 더하면 10이잖아. 11을 4로 나누면 3컴마겠지? 자, 7 마일 여기까지 6입니다. 6, 3 더하면 9, 그럼 3이겠죠? 그죠? 3,3이죠? 잠깐만. 4. 12 나누기 3이니까 이거 3이다. 그치? 그래서 무게중심이 4,3인데 아까 답이 4,3이었거든? 이 두 개가 같은 건데 실제 여기서 같은데 저게 우연일 것인가 이거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야 저게 필연. 그래서 여기서 또 암기해줘야 돼. 뭐냐? 29쪽에 밑에 보게 되면 키포인트에 좀 잘 써있는데 삼각형 ABC와 이미전 P에 대해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는 점 P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다. 그다음 선생님 표현처럼 한번 다시 써보자. 그 키포인트 노란색 그 박스 바로 위에다 써놔봐. 뭐라고 쓰냐면 세 정점이라고 돼. 세 정점. 정점이라는 건 좌표가 정확히 찍힌 점이야. 세 정점 A, B, C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거리의 제곱의 합. 이 말을 식으로 쓰게 되면 잠깐만. 거리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 P의 위치라고 합니다. P의 위치. 세 정점 A, B, C로부터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 P의 위치. 그림상으로는 이런 말이야. 어딘가 A가 있고 어딘가 B가 있고 어딘가 C가 있어. 그리고 어딘가 또 P가 있는 거야. P가 어딘가 있어가지고 A로부터 P까지 거리 제곱, B로부터 P까지 거리 제곱, C로부터 P까지 거리 제곱을 계산해서 최소값을 찾아본 거야. 이 식으로는 AP 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이 최소가 되는 최소가 되는 점 P 위치란 소리야. 점 P 위치. 삼각형이라는 게 원래 없다니까. 그냥 세 점이 찍혀 있고 그 세 점에서부터 거리만 잰 거야 사실은. 거리를 재서 그 거리들의 제곱의 합을 계산해 본 거야. 응? 거리의 제곱의 합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야. 거리를 제곱하니까 루트가 날아가는 거라고. 2차만 남고. 그게 최소가 되는 점 P를 찾아봤더니 그 점 P가 이 세 점을 이어서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 그 P는 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 이 말이야. P가. 이거를 그냥 내가 너무 추워요. 그래? 이 강의실에서 거기가 제일 추운 자리야 사실은. 자, 근데 뭐 그냥 그렇다고 하고 외울 수는 또 없잖아. 한 번은 증명해야지. 한 번은 함께 잘 봐봐. 자, 이 그림이야. 니네도 이 그림을 한 번은 그려놔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거를 뭐 그냥 그렇다고 외우면 안 돼. 한 번 해봐야 돼. 29쪽에 그 중간쯤에 공간 많잖아. 거기다가 이런 그림 하나 그려줘.
무난하게 A, B, C 적당히 하나 찍고 그리고 나서 가운데쯤에 P라고 찍고 좌표 X, Y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정리할 식은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 더하기 CP 제곱이야. 그죠? 자, AP 제곱 한다. 그러면 X1과 X잖아. X 좌표가. 그럼 X 좌표 차는 이 X에서부터 뺄게. X 빼기 X1, Y 빼기 Y1이야. 그치? 그래서 X-X1의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BP 제곱은 X 빼기 X2 제곱 더하기 Y 빼기 Y2의 제곱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CP 제곱은 같은 맥락에서 X-X3의 제곱 더하기 Y-Y3의 제곱이겠지? 아까는 여기에 이제 좌표가 나와서 이 좌표의 상수기 숫자이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됐지만 여기서는 이 숫자가 들어가는 그 부분들이 다 x1, 2, 3 이런 걸로 바뀐 거잖아 지금 일반화 시켜서. 그러면 이제 전개할 때도 x가 있는 것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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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x 제곱 또 x 제곱 x 제곱 3x 제곱. 여기서는 이제 x의 1차부터 할게. 여기서 몇 x 나와? 몇 x 나와? 마이너스 2x1 x잖아. 마이너스 2x1 x. 그죠? 여기서 마이너스 2x2 x입니다. 마이너스 2x3 x 나와. 마지막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2x까지 묶을 거야. 마이너스 2x까지 이렇게. 그럼 x1, 2, 3가 괄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x 묶었으니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해돼? 비슷하게 y제곱도 3번 나와서 뭐 3y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그 y 1차항도 비슷하게 나와. 마이너스 2y1y 마이너스 2y2y 마이너스 2y3y 그래서 얘랑 비슷하게 묶여서 마이너스 2 이걸 안 주려고 했더니 지우네. 마이너스 2y1 더하기 y2 더하기 y3 y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짜투리 나와. 짜투리라는 거는 여기서 x1제곱, x2제곱, y2제곱 쭉 6개 나올 거 아니야. 그게 나와. 뭔가 나와. 얘네 추계방정식 기억나? 추계방정식 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 입장에서 추계방정식 시우 기억나? 이거 시우 맞지? 예. 축방 기억나? 아니요. 축방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x는 마이너스 2분의 그러니까 원래 이 방정식의 두근의 합 구하라면 얼마냐? 시우? 방정식의 두근의 합 마이너스 2분의. 그거 잘 알죠? 이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게 x축이라고 치면은 그래프 이렇게 지나간다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치면은 그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는 잘 알아. 그럼 대칭축이 뭐냐 그러면 여기잖아. 딱 가운데 같은 거리. 이게 x는 꼴이잖아. 여기 오는 이 별표라고 치면 그 별표는 이 값 불러주는 거 아니야 여기? 이 좌표 맞지? 이게 바로 알파 베타의 중점 아니야? 대칭성. 여기 있는 애가 알파 베타의 평균값이야. 그러니까 추계방정식은 두근의 합 알파 베타 합을 이뤄내는 게 축방이야. 이해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까지가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그것을 이뤄내는 거니까 곱하기 2분을 한 거야. 곱하기 2분의.
나누기가 곱하기 2분의 1이야. 이거를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렇게 보통 익히고 있는데 잘 안 익혀지면 그냥 2분의 3 나누기 2로 기억하면 잘 돼. 여기 다른 애들은 다 그렇게 잘 익히고 있습니다. 축방은 반드시 알아야 돼. 추계 방정식이 결국 이 꼭지점의 x좌표잖아. 그지? 그 말 갑자기 왜 하냐? 얘도 이 부분을 3으로 묶어내고 표준화 작업할 거 아니야. 완전 제곱식 작업. 그러면 이게 결국 3 묶어내고 나서 안에서 여름에 축을 생각하면 돼. 사실은 금방 할 수 있어. 3으로 묶어내면은 x제곱 마이너스 이게 3으로 묶었으니까 3분의 2 곱하기 x1 더하기 이렇게 가잖아. x2 더하기 x3. 그러면 이 안에서 뭔 제곱이냐 그러면 요거 절반의 제곱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x1, x2, x3 제곱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2분에다가 축방을 썼다고 생각해봐. 두 분의 합까지 걸면 두 분의 합이 3분의 2 곱하기 얘야. 그것은 절반이니까 3분의 여기까지가 축이야. 응? 꼭지점 x좌표 그 느낌으로. 비슷하게 이 뒤에도 3 묶어내고 나면 y 마이너스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뭐 그거 제곱 나온다고. 그 뒤에 뭐가 또 나온다고 이렇게 열심히 넣었다 빼면서. 근데 우리한테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최소값을 갖는 그 순간이 중요한데 그 순간이 이게 0이 나오고 이게 0이 나올 때거든. 얘가 0이 나오고 얘가 0이 나오면 그게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 그러면 그걸 외우자고. 이게 0이 나온다는 얘기는 x가 3분의 x1, 2, 3하고 똑같아야 되고 y가 3분의 y1, 2, 3하고 똑같아야 돼. 그게 정확히 무게중심이야. 요놈 컴마 요놈이 되면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치? 그렇게 보여져. 알겠죠? 공간이 좁아서 좀 답답하게 보긴 했는데 그래서 결국 이 얘기가 증명됐다. 세 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 P는 어디 있다? 세 점을 이은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일치한다. 이거 암기라고. 암기.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는 게 아니고 외워야 돼. 이거를 안 외우고 있으면은 이 문제 풀 때마다 이 짓을 해야 돼. 근데 현실을 알려줄게 내가. 이걸 안 외우는 사람의 현실. 안 외우는 사람은 아니 이걸 못 외울 정도면은 이 식을 보고 이거를 보고 나서 이거를 쓰다가 패스합니다. 자신 없어. 쓰면서도 옷이 뭐 이렇게 많아. 근데 여기까지 썼는데 헉! 패스. 이거 전개할 생각도 못 내. 전개했다고 치자. 전개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뭐 완전 제곱식 두 쌍의 합으로 갈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외워놓는 게 현실적으로 제일 좋아. 다만 이게 학교 서술형으로 나오게 되면은 서술형은 뭐 최소가 되는 점 P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므로 라고 하면 점수 거의 못 받아. 서술형은 이 과정을 써야 됩니다. 완전 제곱식 합으로 가는 걸 써줘야 돼. 이거를 할 줄 아는 거를 테스트하는 게 논술형 문제니까. 알았어? 그래서 개념 원리에 있는 문제 풀 때만큼은 이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다 가는 연습해놔. 네. 답부터 빨리 찾아놓고 나서 저걸 연습하는 것도 괜찮고. 지금 무게중심에서 세 가지 외워야 돼. 세 가지. 일단 무게중심의 좌표 공식, 세 꼭전자 평균이다. 외워야 되고 삼각형의 세 변을 같은 방향 같은 비율로 내분하는 점의 내분한 점 3개를 이어서 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처음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일치한다. 그 사실. 그리고 세 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 P는 세 점을 이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다. 그럼 44번 문제 보자. 44번. A, B, C 좌표 줬네? AP제곱, BP제곱, CP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라지. 그죠? 그러면 서술형 같으면 어떻게 풀어야 돼? P 좌표를
P 좌표를 뭐 x, y라 둔 상태에서 AP 제곱은 x 플러스 2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제곱 이런 식으로 쭉 써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 6개짜리 완전 제곱식의 합을 다 풀어서 x, y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 두 쌍의 합으로 만들고 그 꼭지점 y좌표 느낌으로 찾아야지 그거를. 그렇게 가는 거고 객관식이면 객관식이면 5초면 끝나지 않나? 무게중심 좌표 찾으는 얘기잖아 지금. 세 점을 가지고 평균 내는 게 뭐 어렵겠냐 그지? 10초면 되겠지. 이해기를 바래. 네. 그 다음에 45번 세 점과 이미전 P에 대해서 AP제곱, BP제곱, CP제곱의 최소값과 그때 P좌표를 찾아라. P좌표까지는 쉽지? 그치? 그럼 잠깐 머리 굴려봐. 여기서 그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최소값과 P좌표 두 개를 찾는 객관식 문제야. 풀어봐. 일단 P 좌표부터 찾아. P는 무게중심이어야 돼,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5랑 2랑 6 더하봐. 2, 5, 2, 6 더하면 8이야. 8에서 5 빼면 4일 것이고 그러면 무게중심이 1겠죠? Y좌표를 더하면은 Y 3 더하면 1, 1과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이야. 3 나누면 컴마 마이너스 2겠죠? 그 P가, 그 G가 실제 P일 때라고. P가 무게중심 1대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P라고 찍되 좌표는 1, 마이너스 1대야. 열심히 x, y 놓고 완전 제곱식을 다 풀어서 막 표준형 만들려는 생각보다는 우리는 이게 최소값을 갖는 그 순간을 안다니까? P가 어디 있을 때? 무게중심에 딱 가 있는 그 순간에서 최소값 갖는단 말이야. 그러면 P 좌표를 딱 찍어놓고 나서 그 순간에서 거리적을 구해 그냥. 이해되냐 뭔 말인지? 그냥 AP 제곱 구해. 마이너스 5와 1 차이가 6이야. 6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가 0의 제곱이겠죠. 더하기 BP제곱 1과 2의 차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와 3 5의 제곱 더하기 1과 6의 차 5의 제곱 더하기 마칠 마이니까 또 5의 제곱. 그죠? 여기가 75겠고 37이죠 이쪽? 답은 112겠죠. 맞지? 문제를 푸는 요령은 이런 거가 요령이고 기본적인 풀이는 x, y라고 두고 아까 위 필수 예제처럼 전부 다 x, y에 관한 식으로 다 풀어가지고 완전 조곱식으로 만들어가는 게 원래 풀이고. 이해돼? 나는 뭐 학원쌤이라 이런 거 안 알려줄 수 없으니까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오늘 직선까지 좀 들어가야 되거든. 내분 쪽밖에 연습 다 했고 이제 여기 나온 연습 문제 니네가 풀어봐서 설명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연습 문제 32쪽까지 열심히 풀어봐. 할 수 있는 만큼. 그럼 잠깐 쉬었다가 직선의 방식 들어갈게.